내년 이맘때까지 들고 있으면 지금보단 주가 올라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려니까 죄송한데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생각이 잘 없는 게 보여요. 미국 경제 너무 좋아하세요. 예, 이번에 특히 또 저도 뭐 원래 좀 안 좋게 봤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지난 여름에 와서 그때 특히 몇몇 종목의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의 3분의 2까지 차지하는 7월 말에 그런 일들을 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신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거래량이 너무 그렇게 크게 늘어나면 그 뒤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잘 없다.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가 늘어나면 좋은데 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코스피 기준 뭐 2,600 넘어서고 그 종목들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가에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좋은 일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계속 보면 지금도 그렇게 좋은 국면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그때 거래 터졌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신용을 썼을 텐데 아, 예, 그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에 좀 줄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참가자라는 분들은 그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결국 현금을 갖다 넣거나 다른 주식을 팔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 전반에 별로 그렇게 분위기를 좋게 못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 뭐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조금 좋은 징후는 아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 징후는 아니고 시장이 좀 더 쉴 수 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으니까 네. 뭐 이제는 저는 중립 정도. 이제는 뭐 싸다. 근데 모멘텀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팔자는 아니고요. 네. 이제 조심하자까지는 이제 아닌데 음. 뭔가 이렇게 시장을 시원하게 치고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어서 네.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 짧게라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때 박사님께서 진짜 과열된 양상들, 과열된 섹터들 좀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이제 댓글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죄송하죠. 저는 개별 종목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안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한 거지 절대 그 종목이 나쁘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딱 진짜 결과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싸니까 이제 이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여건이고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 우리 용달초병 와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는 2차 전지 좋아합니다. 뒤져보시면 나와요. 네. 왜 그러냐? 조정 많이 받으면 저는 이게 앞으로 경제 대세고 미래다라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그 많은 2차 전지 종목을 싫어했냐면 그때 되게 비쌌어요. 근데 연말 연초에 조정받을 때 저는 이건 이제 삽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가의 레벨을 보는 사람.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5명 중에 4명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을 1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저 같은 50대들 그리고 30, 40대들의 고민들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요. 내 가족과 내 자녀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포트폴리오들, 투자의 자산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감정에 그 순간에 도취돼서 또 갖고 있다 보면은 또 뒤늦게 타다 보면은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근데 확실히 돌아서 다시 반성을 해보면 복귀를 해보면 상당히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일을 하면 네. 종목은 잘 못 고르면서 네. 쎄한 건 오거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말은 그때 정말 덥기도 더웠지만 너무 시장이 쎄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융 장세 금리 오를 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저금리 하나 보고 금리가 작년 연말에 뭐 한전채 이런 게 6%죠. 레고랜드. 네, 맞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연초에 3%대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그러면 단기간 시장의 지표금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채권이 금리 3% 가까이 떨어지면 이건 정말 살만한 시장이었고 그게 올해 금융장세를 일으켰고 또 저금리 환경이 나올 때는 돈이 없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성장주들은 금리 떨어질 때 좋거든요. 네. 실제로 좋았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마침 또 그때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하니까 심지어 저희 프리즘 투자자문에 이제 돈을 맡기신 고객 중에 몇 분이 인출을 하시는데 뭐라고 적어놓고 인출을 하셨냐 하면 박사님 제가 2차 전지 가서 돈 벌어와서 다시 연말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인출을 하는데 그게 쎄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장기 투자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관리를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는 회사에서 돈을 빼서 그러면 상당한 손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금 혜택 받았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데 그걸 빼서 종목을 한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지금 낙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그 싸지만 모멘텀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모멘텀이라는 거는 어떤 저희가 신호를 앞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두 가지인데 네. 뭐 다 아는 거라. 첫 번째는 당연히 올라가던 시장 금리가 좀 떨어져야. 금리. 예, 금리가 좀 떨어져야 이게 숨통이 튀지. 네. 다시 2,600 넘어 연중 고점 가려면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나쁘게 보지 않는다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바로 수출이 회복되면 우리는 이게 모멘텀은 이게 주거든요. 네. 사실 금리는 지금 안 줄 것 같으니까 기분이. 정말 이스라엘 전쟁 나는 거 보고서 지난 연휴 때 우리 투자자들 중에 마음 편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이게 뭔가 이게 이게 이렇게 시장 너무 싼데 이게 모멘텀이 없네. 그러고 있는데 하마스의 그 공격과 그 피비린내 나는 저는 그 정말 동영상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애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 그렇게 되면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저 애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부터 그 피해 이제 보복이 시작될 거라는 게 너무나 훤히 보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모멘텀은 수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니고 특히 이번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서 본 것처럼 이제 조금씩 돌아서는 거는 보이거든요. 근데 모멘텀이 없어서 걱정이다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수출이 9월달 수출이 마이너스 4%. 이제 뭐 근데 10월에 또 어떻게 되는지는 한 달 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연말쯤에 플러스 나오면 이거 저가 매수 찬스죠. 우리는 금리만 보지 말고 이제는 수출, 이게 실적이니까 내년에 실적 장세를 우리가 기대를 하며 투자 자금을 저는 넣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금융 장세, 내년은 실적 장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걸 좀 포인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리 같은 경우는 보통 내년 2분기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웅 이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려니까 죄송한데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생각이 잘 없는 게 보여요. 미국 경제 너무 좋아하세요. 이번에 특히 또 오늘 데이터 보면서 왔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도 좀 불안한 모습인데다가 물가는 이제 근원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수당 우리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걸 몇 명이 그걸 받으러 가냐? 전체 그 근로자 수가 2억 명이 넘으니까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2억 명 중에 10% 2천만, 1% 그러면 200만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0.1%만 실업수당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20만 명밖에 안 돼요. 일자리가 탄탄하다. 탄탄하고 사람들이 또 금방 일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실업수당 신청 이거 뭐 다음 주에 출근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업수당의 신청자 수가 이렇게 20만 명 초반 또는 20만이 깨질 정도로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어려워요.
실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네. 근데 인플레 지표는 좋아지고는 있지만 속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핑계대기 좋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어려운. 내년 4월 우리 다 기대는 해왔는데 네.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런 지표가 좀 나와서 그쪽은 지금 모멘텀이 없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싸지만 모멘텀이 불명확하다. 예, 그 수출은 한 달 가지고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특히 우리 10월 초에 길게 연휴를 쉬었기 때문에 10월 수출은 숫자가 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9월 숫자 좋았다고 10월도 낙관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수출은 일단 연내 바닥을 기대하는 거지. 아직 거기 모멘텀은 없습니다. 네. 혹시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는데 네. 지금 그 유럽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가자지구 앞바다, 텔아비브 앞바다 이 두 군데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연가스 유정이 발견이 됐고요. 벌써 발견된 지는 한 5년 정도 지났고 그게 이제 최근에 시험 이제 생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러시아를 대체한 새로운 유럽의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만약 이런 소요 사태가 계속 된다면 그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있는 그 거대한 천연가스의 생산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생산 시설에 대한 로켓포 공격 이런 게 나오면 누가 거기 가서 일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만 해도 아유 아찔합니다, 그죠? 그렇죠. 완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유럽 증시나 이런 데 되게 안 좋은 요인이고 미국만 좋은 독주 상황에서 이건 좀 유럽은 천연가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좋으니까 양극화 네. 또 경기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유럽이 특히 뭐 이런 데가 좀 뜨뜨미지근하면 시원한 수출이 회복되겠냐 그런 걱정을 좀 낳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박사님께서 싸다고는 하셨는데요. 너무 싸죠. 그러면은 지금쯤에서 뭐 모멘텀은 좀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좀 여윳돈이 있으면 분할 매수 관점. 저는 그건 좋겠고. 괜찮아요. 예. 제가 맨날 여기 우리 웅달 책방 와서 일본이랑 중국이 되게 싸다 요새 좀 괜찮거든요. 네. 제 수익률 계좌 자주는 안 보는데 분기 한 번씩 보면 짭짤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쌀 때 사두면 한국 주식도 이렇게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특히 최근에 중국이 드디어 재정 정책 쓴다고 지금 블룸버그 속보 보고 왔는데 야. 그럼 재정 정책 쓰면 뭐 그게 몇 년 안 가요. 안 가는 건 아는데 당장은 급한 불은 좀 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미국의 생산자 물가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경제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중국이 그래도 경기 부양도 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싸고 모멘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이 낫지 않냐 정도. 이 정도 모멘텀이면 주식은 또 사볼만 하거든요. 쌀 때 사면 또 그래도 내년에 올해보다는 평균 주가 올라가면 또 한 10% 20% 이상은 수익이 나면 그 종목 잘만 고르면 또 어디서 대박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장인데 일단 모르면 깔아둬라.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실 때는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괜찮아 보이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쯤에서 50% 대부분 50%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야기한 레버리지 청산도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나온 징후가 보이면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신용융자 잔고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면 또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반도체도 좀 괜찮을까요? 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일단 큰 선물을 줘가지고 네. 2조 얼마. 예. 뭐 사실 과거에 뭐 60조씩 이익내던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돌아선 게 어디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반도체도 괜찮다. 네. 어제 아들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네. 5만 원에서 아빠 이거 사도 돼요? 이렇게 톡이 왔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톡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 해요? 네. 안 하잖아. 엄마랑은 하는데 아빠한테 톡 안 해요, 애들. 남자애들 특히.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남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녀석이 작년에 한 연말이었죠. 5만 전자 됐을 때 아빠 삼성전자 사도 돼? 그래서 야, 너 알바 돈 모였나 보다. 해외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사. 얼마 전에 이제 7만 전자 됐는데 봄이죠. 아빠 이거 팔까 그러길래 올해 솔직히 아빠 실적은 정말 여기 너무너무 안 좋은데
내년까지 보고 있으면 그래도 그보단 더 갈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6만 잘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인데 네. 제가 아들한테 거짓말 했겠습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한 거죠. 삼성전자는 장타를 노리고 이렇게 길게 보고 사는 주식이지 사서 뭐 반년 만에 사고 팔고 이거는 아니고 저는 내년 이맘때까지 들고 있으면 지금보단 주가 올라가 있을 거다. 얼마인지를 몰라서 이제 그걸 참 제가 설명이 어려운데 지금보단 낫다.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어닝이 좋다. 네. 기업 이익은 좋다. 이렇게 보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러면 박사님 또 그 박사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 리츠를 또 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싸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어. 제가 뭐 어떤 자산에 대해서 길게 보고 좀 사라 그럴 때 그 해는 솔직히 재미없어요 저는. 네. 저 아들놈한테 지난해 여름에 삼성전자 사라 그래놓고 저도 마음 고생이 심했어요. 오래 올랐지 뭐 내내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사라는 추천 상품들은 한 1년에서 2년 이상 보는 저는 특히 N은 한 5년 보라고 주변에 이야기하거든요.